트럼프는 어떤 부분이 대중에게 이렇게 매력으로 다가오는 걸까요? 그냥 딱 개인적으로 딱 느꼈을 때. 저는 부자라는 점도 좀 다가오는 점인 것 같아요. 부자로 부유한 삶으로 자신을 꾸민다. 특히 트럼프가 어떻게 지금 정도의 부자가 되었느냐라고 하면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그 사업으로 부자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제일 많이 퍼져 있죠. 미국 사람들도 부동산, 집 그거에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번다 이런 거에 상당히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딱 그 분야에서 성공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조금 더 와닿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내가 할 수 없는 무슨 첨단 기술로 스타트업을 해가지고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 아 저 사람 그냥 뭐 천재니까 어떻게 해서 성공했나 보네 이러고 마는데 부동산이라는 건 훨씬 더 깊게 가깝게 좀 파고 들어오는 면이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분이 부동산 처음에 사업 투자하고 하던 때가 언제였냐면 70년대 말 그때부터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분은 본인 스스로가 자기가 뉴욕인이라는 그런 모습을 외부에 되게 많이 내세우죠. 나는 뉴욕 사람이다. 뉴욕이 내 고향 막 이런 느낌이 있죠. 그런데 70년대 말에 뉴욕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뉴욕하고는 완전 다르게 막 범죄로 들끓는 아주 더럽고 20세기의 문명이 최고로 달해가지고 이제는 곧 멸망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데였거든요. 배트맨의 고덤시티. 어떻게 보면 그 이상 1970년대에 나온 뭐 비열한 거리라든가 택시 드라이버 이런 영화 보면 막 범죄로 막 난무하고 있고 거리가 다 썩어가고 있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게 뉴욕 분위기였고 그런데 그때 트럼프가 투자를 시작을 했고 80년대 뉴욕에 계속 건물을 올리는 큰 사업을 했는데 90년대에 뉴욕이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우리에게 좀 친숙한 90년대 뭐 미국 시트콤 뭐 섹스 앤 더 시티라든가 프렌즈 뭐 이런 데서 보는 낭만으로 가득 찬 그런 아주 세련된 도시 뉴욕으로 90년대 분위기로 요즘 같이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세한 상황을 잘 모르고 트럼프를 보면 어떻게 뉴욕이 다 그 허물어지고 망한다고 하던 시기에 자기 이름 딴 빌딩을 착착착착 세웠는데 그게 이렇게 성공을 하면서 뉴욕도 살아나고 아름다운 도시가 되고 저 사람도 저렇게 부자가 됐다라는 게 뭔가 성공 스토리로 보이고 아 저런 게 아메리칸 드림이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다가와서 호감을 주는 요소가 저는 상당히 있다라고 봅니다. 트럼프는 어쨌든 저는 뭐 비즈니스를 잘 모르지만 비즈니스적으로는 굉장한 수완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2020년도에 대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마 조지아주에서 좀 아깝게 패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의혹이 있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주에서 담당하는 사람에게 연락을 취해가지고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있도록 표를 좀 다시 좀 잘 살펴봐라. 그런 압박을 가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한번 돈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사를 해야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잡혀간 건데 20분 동안인가 구치소에 이제 잡혀 있었고 미국에서는 이제 구치소에 잡혀가면 머그샷이라고 해가지고 사진을 찍고 그게 공개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는데 사진을 찍을 때 조금 화난 듯한 찌푸린 표정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불굴의 의지로 히틀러와 맞서 싸우던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하고 비슷한 관상이다. 라는 식으로 그게 약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좀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이제 세상이 지금 민주당 바이든 세상으로 바뀌려고 하는데 나를 이렇게 핍박을 한다. 그래서 내가 일국의 대통령이었는데 지금 여기 끌려와가지고 지금 감옥에서 사진 찍히는 지금 신세가 됐다. 그래서 내 이거를 내 어떤 자존심으로서 한 거의 의사를 표현한다. 라고 그런 사진을 찍었다라는 식으로 프로모션을 하면서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 사진을 인쇄를 해가지고 티셔츠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팝니다. 우와. 컵에다가 붙여가지고 머그컵을 팝니다. 굿즈로. I would wear one. Yeah, it's funny. It's like the whole like political scenario in the U.S. is really comedy at this point, so it's funny.
이게 엄청나게 많이 팔려가지고 한몫 잡았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의 100억 원을 벌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좀 힙하긴 해요, 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추가 이렇게 봐주시면 이거 진짜 근데 이게 정상적이진 않은 게 내가 대통령으로서 정말 미국 역사상 최초로 그 구치소에 잡혀가서 이 그렇죠. 범죄자 같은 사진을 찍었다는 게 다른 사람 같으면 숨기고 싶거나 그러니까요. 정말 가문의 수치일 텐데 그걸로 돈을 이걸 오히려 거꾸로 내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게 역할상이에요.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은 2022년에 중간선거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공화당이 아주 크게 이길 거다라고 다들 그렇게 예측을 했었거든요. 경제도 좀 힘들고 그리고 원래 이 중간선거에서는 이제 집권당이 조금 많이 잃게 되었는데 심판 성향. 네. 근데 생각보다 민주당이 아주 선방을 하고 그때 이제 공화당이 생각보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밝혀봤더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꽂아놓거나 아니면 지지를 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우와. 그래서 그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연히 다들 이제 대선에 또 나올 거라고 생각들을 했는데 끝발이 다 됐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드산티스가 막 올라오기 시작을 했었던 거거든요. 끝발은 정치 외교학 용어입니까? 네. 어. 근데 저기서 기소가 되면서 갑자기 트럼프 전 대통령 인기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약간 피해자 코스프레 비슷하게 된 거죠. 네. 이렇게 좋은 게 어딨어요. 저거 다 찍어가지고서는 뭐 팔고 그리고 뭐 마침 또 일부러 처칠 비슷한 그런 모양새로 찍었는데 처칠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Never give in, never surrender. 근데 그건 이제 약간 자기의 그런 이미지도 만들면서 한 거죠. We did nothing wrong. I did nothing wrong. So what they're doing is election interference. They're trying to interfere with an election. There's never been anything like it in our country before.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트럼프 사례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뭘까 생각하면 저는 가해자의 피해의식이 제일 위험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가해자이면서 강자의 위치에 자리매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파워가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미국 대통령이기도 하고 또 스타일 자체가 그렇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스스로를 피해자의 위치에 놓는 거죠. 박해받는 위치에 놓아서 이 머그샷도 사실은 마찬가지 측면일 텐데 그걸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굿즈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트럼프 전 대통령님은 부자인데 또 굿즈를 만들어서 돈을 모아. 부자가 더 해요. 근데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돈을 많이 모아야 되는 게 선거가 있잖아요. 미국에서 선거는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가요. 네,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돈이 들어가고 실제로 이 후보가 어느 정도 돈을 모았냐에 따라서 어느 쪽이 더 승산이 있지? 요거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또 뭐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많은 소송에 걸려 있잖아요. 형사소송만 91개 정도 형사소송가 있고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 초반부터 잘 나가던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제동이 걸렸습니다. 성추행 피해자에게 무려 1,000억 원대의 명예훼손 배상금을 물어줄 상황에 처한 겁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무려 34가지. 다 유죄가 선고되면 최대 136년형이라고 합니다. 지금 민사소송도 있어요. 민사소송도 걸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뭐 들리는 바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약 8천만 달러를 변호사 비용으로 썼다. 8천만 달러? 뭐 항소 뭐 보증금 같은 걸 내는데 원래는 한 6천억을 내야 되는데 이걸 좀 깎아줘서 그래도 한 뭐 2,300억 정도 뭐 돈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돈 들어갈 때가 많아요. 그 정도면 본인이 로펌을 하나 세우셔야 되겠는데요. 그러고 자기 사건만을 싶겠지. 위해서. 네. 근데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동산 자산이 굉장히 많고 최근에 뭐 트루스 소셜이라고 해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SNS 플랫폼을 상장을 시켰는데
하려면은 최대 주주로서 한 6개월 기다려야 돼요. 당장 돈이 잘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모금도 막 하고 굿즈도 팔고. 굿즈도 팔고 돈이 좀 필요하신 상황이에요. 이런 후원금 같은 돈을 변호사 비용에 써도 되는 거예요, 원래? 그게 이제 캠프로 들어온 돈이 만약에 그 선거와 관련된 법률 비용이다 그러면 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뭐 조지아주라든지 뭐 선거 바꾸려고 했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쓸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민사소송인 거죠. 민사소송은 사실은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정치적인 사건 방어용으로는 쓸 수가 있지만 개인적인 거는 안 된다. 네. 그런데 미국에는 조금 이제 특별한 그 돈이 있는데 폴리티컬 액션 커미티라는 데로 들어오는 소프트머니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이게 특히 그 중에서 슈퍼팩이라고 하는 거는 선거에 나온 후보의 캠프하고 뭐 조율이 없이 독립적으로 뭐 정치적인 그런 활동을 할 때 쓰는 돈이다 하면은 뭐 무제한으로 이렇게 쓰고 뭐 이럴 수가 있는데 아마 거기서 지금 가지고 와서 쓰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여지죠. 근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많아요. 이제 법률 쪽에 있는 사람들, 변호사들을 물어보면은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될 것도 같기는 한데 잘 모르겠고 뭐 약간 이런 반응들이 많아서 확실하게 대답하기 좀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 자산이 정말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포브스지에서 3조가 넘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중에 부동산이 자산 비율 중에 가장 높다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지금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일단 부자로 얘기는 되지만 굉장히 자산이 줄어들고 있는 중이다. 부동산 값도 떨어져서 그 부분도 있고 또 이 트럼프 미디어에서 만들었던 트루스 소셜 이것도 처음에 상장하면서는 주가가 올라갔지만 그 이후에 또 폭락하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어디선가는 돈을 만들어 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액션들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래 돈을 좋아해요. 그것도 있어요. 네. 그렇게 돈을 내려면 사실은 이제 부동산이 대부분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보증회사 같은 데 예를 들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잡혀서 그 돈을 변통해서 뭐 공탁금을 내거나 아니면 변제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증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부동산을 가지고 담보로 해서 돈을 제공하지 않죠. 그런 문제가 있는 데다가 또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니까 약간 좀 하우스 푸어처럼 그런 위치에까지 몰리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사실은 굉장히 돈이 쪼들린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님이 재판을 되게 많이 받고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유죄로 판결이 나버리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그게 헌법에 적어놓질 않아갖고 몰라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반역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당연히 안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250년 전에 헌법을 만들 때 난리를 이제 열심히 체크를 해서 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그런 시스템을 만든 거기 때문에 자기들도 무지하게 고민하고 싸우고 치고받고 하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헌법에서 대통령의 권한이나 뭐 임기나 이런 걸 적어놨는데 딱 4개 조항이에요, 그게. 그러니까는 굉장히 루스하게 그러니까 얼기설기 적어놔서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좀 봐야지. 네. 그러면은 트럼프가 다시 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저는 퍼센트로 얘기하자면 그래도 한 60% 정도는 봅니다. 오. 당선 확률을요? 네. 될 확률이 안 될 확률보다는 조금 더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트럼프는 좀 이렇게 좀 몰린 상황에서 예상 외의 수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자기 지지자들이 조금은 싫어할 만한 행동이라도 선거에 이길 수 있다면 이렇게 움직인다. 그래도 내 집토끼 유권자들이 나를 찍지 바이든을 찍지는 않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재선이 조금 더 그래도 유리하지 않을까 작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트럼프가 당선될지 아닐지 알 수 없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쪽을 보게 되면 돈의 흐름을 현재로 봤을 때는 더 많은 지원금과 더 많은 베팅이 바이든 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거의 압도적으로
바이든 쪽이 레이징한 돈이 더 많기 때문에 그냥 돈의 흐름만 보면 아직까지는 바이든 쪽에 조금 우세할 수 있지 않을까. 어찌됐든 트럼프든 바이든은 미국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만 생각하고 아메리카 퍼스트 하는데 바이든은 안 그러나. 바이든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앞으로 미국이 어떤 식의 외교 방향을 가야겠다는 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 대충으로 그리는 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잘 유념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